정보교육청에서 이제 대책 시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재혁 변호사입니다.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학교 폭력과 이제 형법과는 연결이 별개의 것이긴 하나 대부분의 이제 개념이나 그런 구조 자체는 형법과 형법 형사 처벌 그런 구조를 유사하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학교 폭력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형사적인 이런 절차나 용어를 좀 알고 있으면 이게 심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유사한 주제를 발췌를 해왔고 재작년에는 제가 그 방조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학생이 과연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아니면 수위가 어느 정도에 될까 이런 부분은 워낙 전문가분들이시고 수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도출은 됩니다. 근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다수 당사자가 이제 가담을 했을 경우 그 당사자들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어려웠던 걸로 보이고, 그때 2021년도는 방조를 이제 한번 제가 강의를 했던 이유가 방조라는 부분이 이제 개념상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싸우는데 옆에서 이제 웃고 거들어만 줘도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고 학교폭력이 가담자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아니다, 통상은 있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해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조치도 나기도 하고, 간혹의 경우에는 이제 방조로 가담자로 이제 처분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과정상 판단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때가 이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 그냥 방조를 좀 간략하게 이제 그때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방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교사라는 개념입니다. 교사인데 저는 한자를 쓴 이유가 교사를 중심으로 이제 했을 때 학교폭력인데 왜 선생님을 중심으로 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사라는 그 부분이 이제 익숙한 이제 충분히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생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생님 할 때 교사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선생님 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걸 가르치고 좋은 걸 하게끔 이끌어주신 분이 교사인데, 여기 때 교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빼는 일이, 그래서 큰 개념은 반대 개념이지만 교사라는 그 뜻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개념 정도, 그리고 이 교사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이 학생의 행위가 교사의 행위에 해당했을 때 관련 학생들의 어떤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이 되고 어떠한 학생에도 어떤 학교폭력이 되는지 그런 개념 구별 정도 차원에서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목차입니다. 이제 강의 진행 순서는 일반론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일반론, 그리고 이제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사와 관련된 최근에 이제 여러 시민위원들과 제가 함께 참여해서 실제로 이제 다뤘던 사안이고, 그 사안에서도 저도 이제 이거를 판단하면서 다행히 그 사안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그 사안이 좀 더 복잡하게 작되면은 그 관련 학생들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될까,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판단 기준, 이 법조항은 수없이 보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조항의 취지는 결국 학교폭력 예방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고 선도와 교육이 목적이고 형사처벌과는 완전히 별개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선언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과는 엄연히 별개의 처분이다, 이런 개념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이제 학교폭력 유형을 이렇게 적시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상해부터 대부분 이거는 저희가 흔히 들어보는 이제 범죄 행위, 형법에 규정된 행위가 대부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념은 그쪽에서 차용을 해온 거고, 그쪽에 이제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게 학교폭력의 특수성 때문에 들어온 게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이렇기 때문에 1의 2, 1의 3,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규정한 이유는
마땅히 지금까지 형법에 이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정의 규정을 둬서 이제 개념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게 한정하게 되어서 따로 이제 개념을 이제 둔 거고요. 강제적인 신분도 결국에는 강제라는 요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요즘 강요에서 이제 파생된 부분, 심부름이 들어간 거는 학생들 사이에서 저런 유형의 행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딸의 적시를 해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가해 학생이란 저희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내용인데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직접 그런 학교폭력을 실행한 자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볼 내용이 여기 가담한 자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가담한 자라고 해서 그 가담한 자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 가담한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범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관련 판례나 아니면 관련 형사 규정을 보게 되면은 가담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같지만 일단 직접적인 이걸 판례의 예시 문구를 이제 따온 건데 폭행 사안이겠죠. 네. 직접적인 폭행 행위를 실행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 실행 행위를 함께 모의하거나 조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이죠. 다른 가해 학생의 실행 행위를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지지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학교 폭력에 가담한 학생으로 가해 학생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가담의 대표적인 게 모의, 조사, 방조. 다른 학생의 학교 폭력이나 여기 이제 학교 폭력에 한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출발은 이제 형법이 오면 어떻게 범죄 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고 범죄 행위나 학교 폭력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제가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면은 다른 학생의 범죄 행위에 함께 모의, A와 B 학생이 C라는 학생을 때리자 하고 모의한 다음에 실제 A 학생이 때리고 B 학생은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도 함께 모의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이 학생들은 이제 폭행행위에 직접적인 가담이라기보다는 같이 모의하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는 형법적으로는 공동정범이라고 하여서 크게 때리지 않아서도 같은 주범입니다. 이런 정범으로 처리해서 둘 다 학교폭력의 가담자가 아니라 학교폭력 실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부분은 그래서 항상 모의를 했더라도 이제 저희가 실사안에서라도 같이 모의를 했고 주모를 했지만 실행행위를 하기 전까지 그 모의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모의에 나아갔다면 이 학생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저는 선생님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하더라도 방조하고 이 모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때리자고 약속을 하지 않고 이 학생이 때리는데 옆에서 웃으면서 거들었던 학생은 방조라서 책임이 훨씬 좀 정할 수 있지만 같이 모의를 하고 한 학생이 때리고 한 학생은 지켜봤으면 처음부터 모의를 했다라면 두 학생의 경중의 차이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힘이 있는 일진 학생들도 진짜 힘이 있는 학생들은 직접 자기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의를 했다고 하면 그 학생도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형의 경중의 차이는 법적으로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경중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같이 때리자가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시피 A 학생이 B 학생한테 마음에 드는 한 대쯤 너가 저 학생을 찾아가서 때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고 교사와 방조의 차이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교사는 이미 그 때리려는 학생이 처음부터 이제 그 B라는 학생이 C라는 학생을 때릴 마음이 없었던 학생한테 이 학생이 지시를 해서 때릴 의사가 생기게 만드는 게 교사고, 결의라고 합니다. 범행의 결의를 만들게 하는 게 교사고, 방조는 이미 B 학생이 C 학생을 때리고 싶었는데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B 학생이 마음을 가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 결의를 한 학생에 대해서 그 실행행위를 도움을 주는 행위가 모든 행위가 이제 방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교사와 방조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러한 관여에 의해서 실제 실행을 한 학생이 범죄나 학교폭력을 결의를 했는지, 결의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따라서 교사와 이제 방조가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담하는 타인의 다른 학생의 학교폭력과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그 유형이 대표적으로 모의, 교사, 방조 세 가지가 있지만 이 공통점은 뭐냐? 제한이 없습니다.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실행하는 학생이 타인을 때렸다고 한다면은 그 폭행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은 타인의 신체에 유용력을 가해서 그 신체의 타인을 진짜 직접 때려야 되는
거기에는 그 한정된 요건이 있지만 이걸 도와주는 모의 교사 방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망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같이 옆에서 그냥 거들어서 웃어도 되고 때리라고 돈을 10,000원을 줘도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하는 자들의 이런 유형에는 유형도 불문하고 이런 행위에 형법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하는 게 실제로는 어디까지 이게 방조행위고 교사행위를 판단할지가 저희 실무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